차별화 시대에 살아남는 법.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차별화, 원가 우위, 집중화 전략을 제시했다. 가격 이상의 가치로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거나 가격으로 승부를 걸거나 전체 시장이 아닌 특정 시장만 공략하는 방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차별화는 마케팅 전문가인 세스 고딘의 저서 보랏빛 소가 온다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같은 생김새의 많은 들소 가운데 보랏빛 젖소처럼 시선을 확 잡아끄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화제거리가 되고 추천할 만한 리마커블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다. 되고 법칙이라는 게 있다.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고, 된다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도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힘을 모아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타고난 재능도 노력 없으면 소용이 없다. 다이아몬드도 갈고 다듬지 않으면 돌에 불과하다. 성공의 첫걸음은 능력이 아닌 마음과 몸이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신이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모여 곧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노력이 모여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레테르 효과, 자발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효과.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를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효과. 하버드 대학교 조사 결과 27%의 사람은 목표가 없고 60%는 목표가 희미하며 10%는 목표가 있지만 비교적 단기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단지 3%의 사람만이 명확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던 3%의 사람은 25년 후에 사회 각계의 최고 인사가 되었다. 1953년 예일대의 연구에 따른 연구, 3%의 삶의 목표를 글로 써서 가지고 있는 졸업생을 20년이 지난 뒤 추적. 글로 쓴 목표가 있던 3%가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확인. 꿈은 에너지이며 세상을 상대로 당당하게 맞설 힘을 준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꿈을 이루기 위해 실행해야 한다. 정확한 꿈과 목표를 설정했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으로 몸소 부딪혀보는 것이다. 경험은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배워도 한 번 움직여서 부딪혀본 것과는 천지 차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창조한다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남다른 이해와 관찰,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일이다. 아무쪼록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장 점유율을 독점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과 발상이다. 앞으로만 걷고 있는가? 오늘은 뒤로 걸어보길 추천하고 싶다. 사소한 것의 차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가 아닌 최고가 되라. 연탄 소재 설치미술가로 알려진 서울 강남 판자촌 청년 이효열 씨는 남을 데워주는 연탄처럼 치열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연탄재에다 생활을 꽂아 예술작품을 만든다. 작품의 부제는 뜨거울 때 꽃이 핀다이다. 이는 연탄처럼 뜨거운 열정,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실제로 연탄처럼 치열하게 살아야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연탄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태백 탄광촌에서 광부의 아들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로서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힘이 들 때는 고 김수환 추기경이 한 학생에게 써주었다는 장마에도 끝이 있듯이 고생길에도 끝이 있단다 라는 말을 마음의 빗으로 받아들인다. 가수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노래를 들으며 용기를 얻는다.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뜨겁고 치열한 삶의 최선. 모든 것에 끝이 있고 행운도 불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고 생각한다. 삶이 힘들어질 때는 보다 겸손해지라고 하는 신호로 여기고 역경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잊으려 하면서도 역경 없는 삶은 불행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크든 작든 누구나 고민을 안고 산다. 심리학자 로로 메이는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라고 했다. 사람들은 내면에 불안이 있기 때문인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조급해하지 말고 장맛비도 그치고 햇살이 비치게 된다는 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유명인들도 시련이 다 있었다.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절대로 디자이너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고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200번이 넘는 거절을 당했다. KFC 창업자 홀랜드 샌더스도 치킨 조리법을 수백 번이나 거절당했으며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마거린 미첼의 어머니로부터 머리와 용기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꿈꾸는 다락방의 이지성 작가도 출판사로부터 80여 차례의 거절을 당하기도 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삶의 방향을 정하고 무엇을 채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시를 보면 연탄재에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묻고 있다. 생각 없이 걷어차던 연탄재도 뜨거웠던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시는 게으른 자를 가장 싫어한다고 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현재의 자신이 미래의 자신에게 묻는다. 뜨거운 삶이었냐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엔트로피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은 지난 20만 년간 인류 문명 발전은 모든 인류가 노력해낸 결과가 아니라 0.1%의 창의적 인간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과 변혁은 일부 창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서서히 사회를 변화시킨 작은 혁신도 있다. 바로 창조적 모방을 통해서다. 세상을 바꾸는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이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내가 오늘날과 같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멀리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뉴턴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세계적인 소매업체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내가 한 일의 대부분은 남이 한 일을 모방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월마트는 브라질의 한 업체를 모방해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결합한 하이퍼마켓을 오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조적 파괴나 파괴적 혁신 같은 급진적 혁신은 쉽지 않다. 그만큼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고 기존 것을 완전히 바꾸는 프레임이나 획기적인 혁신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케팅 전문가 마크 얼스의 말처럼 독창적인 해결책보다는
영리하게 모방을 통해 최초가 아니라 최고가 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파블로 피카소는 저급한 자는 베끼고 위대한 자는 훔친다라고 했다. 표절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표절하는 것과 모방하는 것은 다르다. 표절이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면 모방은 기존의 것에서 수정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져오는 것은 같지만 표절은 가져온 것을 숨기는 것과 같다. 가져온 것을 숨기는 것과 같다. 피카소는 다른 화가의 화풍을 모방해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켰다. 심지어 창조적 혁신가로 잘 알려진 스티브 잡스도 모방을 통해 아이팟을 만들어냈다. 요즘은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 새로운 것에 집착하다 보면 이미 진부해지기 일쑤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는 새로운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전의 기술과 경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앞서간 사람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 현명해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내 것을 만드는 영리한 모방이 아닐까? 단언컨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은 없다. 각자가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나만의 색깔이 분명 있다. 끊임없이 모방하고 다시 창조하라. 최초는 못 되어도 최고는 되어보자. 하나의 깊이 빠져들어 몰두해보자. 이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내 인생이라는 책이 될 것이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른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방식을 선택하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마지막 자유이다. 나다운 인간.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서 선택하기.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사소하게는 오늘 먹을 식단 선택부터 해서 진로 고민까지 어느 것 하나 선택 아닌 것이 없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군다나 둘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라면 이 문제는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다잡을 수는 없고 한 개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만 내가 한 선택에 만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두 갈래의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는 길을 보면 숲속에 난 두 갈래의 길 중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달라지게 했다고 되어 있다. 반면 밀란 쿤데라에 져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는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만 있는 것으로 어떤 결정이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 알 수가 없고 결정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 수가 없다는 표현이 있다. 공부에 지쳐있는 학생들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없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과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 정도를 학원이나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늦은 시간까지 잠을 쫓으며 공부해야 하고 공부 안 하면 혼나고를 반복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는다면 아마도 지배적인 사유구조 때문일 것이다. 자크 라캉이 말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기준에 들어가기 위한 욕망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 때문에 걱정이다. 최근 대졸자들이 선호하던 조선, 해운산업의 부진은 안정적인 공무원을 더 선호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그렇게 힘들게 취업한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자들의 모습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책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줄무늬 애벌레 얘기와 흡사한 상황이다. 줄무늬 애벌레가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고 느끼면서 길을 떠나던 중에 다른 애벌레를 밟으면서 올라가는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고 경쟁하면서 올라간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실망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나비가 된다. 돈키호테의 엉뚱한 생각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창조성과 창발성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취업,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취업 경쟁을 통해 목표에 다다르지만 막상 자신의 의도했던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돈키호테처럼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별을 잡으려는 생뚱맞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창조성이고 창발성이다. 우리는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자신의 미래 모습을 결정한다. 남들 다 하는 경쟁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가지 않는 길 내에 시구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선택한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확인할 방법 또한 없다. 설령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인생의 묘미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데 있다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말처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탄력성이 필요하다. 탄력성이 필요하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그것이 삶을 달라지게 했다는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선택, 어려울 땐 가치를 따지자. 직업 선택에 있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일이라면 별다른 고민이 없겠지만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라는 데 고민이 있다. 별다른 고민이 없겠지만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라는 데 고민이 있다. 직장인들을 보면 일이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서울대 심리학과에서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행복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할까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일을 선택할까에 대한 연구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그 일을 좋아하면 잘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고 일을 좋아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을 잘하는지가 중요하고 잘하지 못하는 일이면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개인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스콜리 블로토닉 연구소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 직업 선택 동기에 따른 부의 축적, 여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졸업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로 나아갈 때 무엇을 직업이나 직장 선택의 기준으로 삼겠느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83%는 봉급이 많고 승진이 빠른 직장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에 답을 했고 17%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즉 적성이라고 답했다. 이들의 20년 후 부의 축적 여부에 대한 추적 결과 적성이라고 답한 학생 중에서 대부분의 100만 장자가 탄생했다. 결국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하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줬다. 직업 선택에서는 좋아하고 잘하는 일과 관련된 선택 기준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만족감, 열정과 같은 내적 동기는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막상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더라도 실증이 나면 그 일을 즐기지 못한다. 특히 좋아하는 일의 생계수단이 되면 재미없는 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그 일을 즐기지 못하고 싫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일에 동기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의 중요하다고 믿는 일,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기고 성장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래야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 있고 오래도록 직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좋아하면서도 잘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으로 밥벌이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근소한 차이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페이를 쫓자니 가치가 떨어지고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된 순간 생각보다 일을 즐기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막상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더라도 실증이 나면 그 일을 즐기지 못한다. 특히 좋아하는 일이 생계 수단이 되면 재미없는 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그 일을 즐기지 못하고 싫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일에 동기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일,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기고 성장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래야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 있고 오래도록 직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좋아하면서도 잘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으로 밥벌이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근소한 차이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페이를 쫓자니 가치가 떨어지고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되는 순간 생각보다 일을 즐기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것이 맞다는 정답도 없다. 그럴 때는 생각해보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그 일이 직업으로서 가치를 느끼게 하는지를 말이다. 생각이 복잡할 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머릿속 고민이 생각보다 간결하게 정리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